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확실히 관세 관련해서 노이즈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뭔가 좀 확실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오기 전까지는 다들 조금 조마조마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놓칠 수는 없겠죠.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될 때인지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지수 0.4% 마이너스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S&P 500 역시 0.1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테슬라가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상승했습니다만 애플이 그 기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네요.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전반적으로 좀 노이즈는 축소됐어도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또 뻗어나갈 그런 모멘텀은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관세 관련해서 뉴스를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거래들을 하고 있다. 매우 금방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내가 먼저 뭔가 패를 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먼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 퍼스트 무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중국에서는 뭐 전혀 끄떡도 안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은 오히려 좀 편안하게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들의 실익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잉이 왜 한때 그 1기 때 미중 무역 전쟁할 때 가장 많이 시장에 오르내린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 보잉과 캐터필러였는데 보잉의 항공기를 중국에서 이제 사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경은 보시는 것처럼 무역 전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국은 그냥 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와야 된다, 먼저 화해를 구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딸깍 이렇게 뭐 보잉 이런 거 그냥 사지 마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분위기가 갑을 관계가 약간 바뀐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상황들을 놓고 사실 언제 해소될지 누군가가 먼저 칼을 뽑을지 누가 먼저 전화를 걸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이미 다이먼 CEO는 적당히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낫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려서는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트럼프 자존심상 이거 쉽게 꺾을 수는 없으니 계속 당분간은 이 지리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조금 트럼프가 계속 뭐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크게 개선하려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게 곳곳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캐나다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를 다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엄청난 그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을 때 캐나다 입장에서 그럼 우리도 못 참지 하고 대미 자동차 관세를 보복 관세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좀 완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의 어떤 뉘앙스만 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관세 전쟁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씩 이제 쿨다운 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GM의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1.3% 하락했지만 어쨌든 계속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영국과도 어떤 좀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벤스 부통령이 간 것 같은데 굿 찬스, 좋은 기회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really loves Britain이라고 돼 있잖아요. 트럼프는 정말 영국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초음속 항공기와 관련된 미국 공군 그리고 영국의 영국에도 공군이겠죠. 네, 초음속 항공기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로켓랩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10% 급등을 했다는 점에서 뭔가 뭐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캐나다와 영국의 어떤 화답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굳이 지금 먼저 나서서 해소하려고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는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계속해서 지금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제프리스에서 S&P 500에 대한 전망을 낮췄습니다. 5,300까지 낮췄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300, 400 언저리에서 계속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5,300밖에 갈 수 없다라고 전망하는 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이죠. 최근에 이런 보수적인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것도 모건 스탠리에서 한 5,000에서 5,500 정도밖에 못 움직일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고 JP 모건이 가장 낮게 보고 있는데 5,200을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보수적인 관점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관의 수급이 좀 여전히 지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기관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배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관세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자꾸 보여요.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는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달러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계속 강조드리는 게 미국 정부, 미국 정책 그리고 미국 화폐라든지 채권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가 계속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미국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눈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뿐만이 아니라 금 가격도 지금 고점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크게 쳐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죠. 뭔가 금값이 한번 크게 꺾여야 주식시장으로 혹은 달러 인덱스로 다시 자금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경제 지표도 이제 좀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걱정과 우려들만 가득한 상황에서 실제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리고 또 경기 둔화, 침체를 유발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숫자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챙겨봤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에 들어간 상황에서 예상치를 상회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게 관세 부과되기 전이라서 시장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던 건 내일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소매 판매 지표는 아마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헷갈리게 왜곡되게 만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 부과를 좀 걱정하는 측면에서 기업들은 재고를 좀 축적을 해놨고요. 미리 그러니까 비싸질까봐 미리 좀 사놨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는 좋을 겁니다. 근데 이 화면을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홈디포의 주가도 최근에 1년 동안 19% 하락을 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걸 놓고 지난달에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던 것
과 비교하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홈디포가 그 소비자 심리를 굉장히 크게 반영하는 지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안전지대에 있는 섹터,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섹터가 오히려 더 우선하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일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오더라도 그리고 잘 나와서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신뢰를 줄 수 없다라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들이 도처에 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별 장세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종목들을 몇 개 꼽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금융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융주가 실적 발표 시즌을 되게 좋게 끊어줬고요. 그 외에 빛났던 두 개 종목, 첫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내일 모레 실적을 발표할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 우리가 아침에 볼 수 있을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 종목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면 신고가 머지않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시장에서는 슬로우다운, 그러니까 경기의 둔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 일상 생각해 보면 돼요.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 막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둔화가 오더라도 다른 거 끊어도 사실 넷플릭스 하나만큼은 가장 마지막 선택지가 될걸요. 왜냐하면 뭐 디즈니, 뭐 쿠팡도 못 끊잖아요. 쿠팡 넷플릭스는 제 생각에는 끊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넷플릭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던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리포트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지금 1조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되게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뭐 물론 1조 달러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4천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이게 2030년까지 간다는 거였고 가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S&P 500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상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번 달, 지난달 들어서 더 그런 부분들이 빛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가격 결정력이라든지 앞으로의 광고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멘텀을 더 크게 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주주분들은 뭐 그냥 갖고 있으면 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제 또 빛났던 종목 중에 하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인데요. AI는 확실히 좀 다른가 봐요. 이게 사실 모멘텀이 4월 14일 기준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나토와 손을 잡으면서 AI 군사 서비스를 나토 쪽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미국의 미군들에게 납품하던 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또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나토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온 거죠. 확실히 막 수출 막 중요하다고 하고 해외에서 어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국내에서 노하우들을 쌓고 잘 만들어 놔야 그게 수출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팔란티어가 원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받았잖아요. 뭐 어차피 정부랑만 사업하는 데 아니냐. 근데 민간으로도 점점 그런 어필들이 늘어나고 있고 나토까지 갔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기업으로 계속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제가 금융주 말씀드렸는데 금융주의 실적 시즌이 괜찮아서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뭐 많이 빠졌으니까 혹은 실적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을 발표하고 현재 시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가이던스는 낮게 잡았거든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가이던스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발표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좋았다는 걸로 시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공포 심리에 사로잡혀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요즘 말로는 약간 내려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시 한번 시장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호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번 주 다음 주 뭐 큰 일이 없다면 관세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확실히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조금 약해진 것 같고 네네. 시장이 뭔가 이제는 종목별로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간밤에 그래서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특히 실적주들의 강세도 좀 돋보였거든요. 어떤 네네. 부분들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이 관세라는 이슈를 이길 만한, 그러니까 뒤집을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 이슈가 여전히 좀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4월 7일 이후에 뭐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강한 급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관세라는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 선반영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관세 불안해졌던 피크아웃 그런 가능성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0.38%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 0.1%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기술 반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일단 종목들이 뭐 일부 종목들이 제가 앞서 브리핑해 드린 대로 넷플릭스나 팔란티어 볼만한 종목들이 꽤 있기는 했는데 근데 또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네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뭐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닌 상황에서 계속 조금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최근에는 좀 전세가 역전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밀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볼게요. 밀당을 하는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누가 질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아시안 쪽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비유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수출과 수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입장, 사는 입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가격의 주도권은 과연 누가 가져갈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결국 가격의 주도권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중국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안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과연 미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유럽이든 아시아든 남이든 있을까요? 그런 점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세가 역전됐다라는 얘기에 그렇게 동의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땐 키는 미국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뭐 이 협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이제 우리가 더 위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좀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쉽게 아마 협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우위에 있는 쪽으로 분위기는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여전히 미국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3월에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그 수출입 지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조금 마이너스권에 놓여 있고 네네. 중국은 급반등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네. 지금 3월달 같은 경우 중국의 무역 수지가 1,026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대미 수출이 9%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앞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중국 공산품을 수입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수출 증가율과 무역 수지의 어떤 액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점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 3월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밀어내기 어떤 수출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라든지 그리고 수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 쪽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19%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원료 수입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수입 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됐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츰 저 개인적으로는 PPI라든지 CPI 쪽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물가도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네네. 일단은 이 관세라는 것들이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제품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우리가 부가가치 부가세를 내는 것처럼 네. 이 관세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디스카운트 시키기 위해서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 원료 있잖아요. 그럼 원료 가격을 다운 시켜버리게 되면은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잘 아시겠지만은 뭐 원유라든지 철강성 이런 원재료 가격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관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 상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상쇄가 되지는 않을 거지만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 상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가 올라간다는 부분들 이건 또 어찌 보면 달러 쪽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의 어떤 지금은 달러 약세지만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력이 올라간다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이 관세로 인해서 무조건 안 좋은 전망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좀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례로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물론 똑같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수입물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CPI, PPI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전 도리어 시장한테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아마 뭐 이사님의 고민이 지금 시장에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관세라는 것들이 너무 좀 무자비하게 네네.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유예도 나오고 있고 과연 이게 정말로 물가와 경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크게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는 확실히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는 그런 분위기고요. 월요일은 상승, 화요일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파월 회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관세 이외의 것들에 조금씩 주목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건강한 시장으로 조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업 실적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네. 어떤 기업들이 좀 특징적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금융주의 어떤 실적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BOA 그리고 CT가 시작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서 주식 거래 부분 수익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호실적을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순이익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74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11%가량 증가했고요. EPS 같은 경우도 0.9%가량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BOA 같은 경우는 3% 주가 상승이 좀 있었고요. C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96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85달러를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이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약보합에 좀 진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보다는 관세 리스크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이 기업 실적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위에 있는 개념인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크게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들이 일단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건 여전히 관세라는 것이 좀 시장에서 계속 조금씩 무시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짓누르고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걱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이 제가 알기로는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가이던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1분기 실적 시즌에 걱정했던 게 1분기 실적은 괜찮겠지만 네네.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기업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좀 깎을 것이다, 꺾을 것이다라고 네네. 봤었는데 실제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가가 상승하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보잉에서 좀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잉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 보잉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좀 이렇게 안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같이 꺾여야 정상인 건데 어찌 보면 보잉이 중국 쪽의 어떤 제재를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은 좀 안전하다는 그런 심리가 좀 제가 보기에는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잉은 제조업체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약간 연동이 좀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같은 업종 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조사라서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럴 네. 수도 있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이유를 찾자면은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상황만 보게 되면은 거기서 네네. 이유를 좀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나이티드 항공이 뭐 스타트 좋게 끊어줬다는 측면에서 실적 시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분기 실적 자체가 EPS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원래 60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게 90센트 이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관세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실제 실물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소위 말하는 이제 갑론을박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관세를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좀 트러블을 좀 일으키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좀 상당히 백악관 참모들 같은 경우 상당히 지지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상원이자 하원 쪽 공화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항상 갑론을박과 같은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는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저희가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관세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자리 잡을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나라 간에 서로 간에 이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미국이 물론 갑이긴 하지만은 물론 갑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서 뭐 조율이 계속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제가 판단해 보건데 일단은 각국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어떤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이런 잡음들로 인해서 불안감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서두에서 그 밀당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밀당 같은 경우는 아쉬운 쪽이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키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서서히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이해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키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그 협상 같은 경우는 계속 그쪽으로 서서히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조율이 돼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밀당을 할 때 결국 지치는 쪽이 진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서 상대를 좀 지치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트럼프가 과거에도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런 전략을 많이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아마 조금 이런 잡음들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시장을 지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백악관이 발표했듯이 12개국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미국을 대체할 만한 소비 시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그런 협상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뭐 이사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시장을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네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아직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판매 지표도 오늘 저녁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파월의장의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라든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세에서 좀 벗어나서 원래 시장이 많이 봤었던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 투자 전략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앵커님이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관세라는 이슈는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왜냐하면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서 기업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이제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지수로 미국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증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화는 호재도 없고 영화는 악재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증시에 참여자들 대부분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증시 급락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에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고 이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2020년 3월 20일 기준으로 1,439포인트를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2010년 3월 20일 이후에 코로나가 없어졌나요?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증시는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관세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충분히 위쪽이든 하락이든 충분히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고 그 이슈로 인한 어떤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세가 지속이 되겠지만은 이 관세라는 이슈가 선반영이 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시장 참여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에 시장 하락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매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세 이슈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언젠가는 선반영되고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의 하락을 저 개인적으로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꼭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지금의 하락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정태근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